우리나라 화장품 원료 기준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말린에 관해서 분명히 이렇게 표시되어 대학 금지입니다. 소량을 넣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인케미칼의 주정철입니다. 오늘 강의는 시중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신데렐라 트리트먼트, 케라틴 클리닉 등 여러 가지 지금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는 브라질리안 케라틴이란 무엇인가를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틀린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경험과 모든 학문을 토대로 과연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가 뭔가를 오늘 정확하게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리안 케라틴이 뭔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인지하셔야 되는 것은 무생물입니다. 모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발에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미용하시는 분들은 모발에 영향을 준다. 모발에 단백질을 주입시켜준다.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모발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즉, 모발은 나무 막대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무 막대기는 주성분이 셀룰로스고, 모발은 단백질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무 막대기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페인트를 바릅니다. 그 페인트가 바로 브라질리안 케라틴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룻바닥에 칠하는 니스 고물질 바로 그 다음에 손톱 매니큐어 투명한 고물질이 바로 브라질리안 케라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발에 영향을 준다고 복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브라질리안 케라틴 물질을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파악해 보면서 장점과 단점, 써야 될 물건과 써야 하지 말아야 될 물건을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손상모는 SS 기압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손상모가 되는 겁니다. 손상모는 건강모를 그려보면 건강모를 만약에 SS 기압이 10개라고 하면 손상모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SS가 다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극손상모라면 붙어있는 SS 결합이 1개 내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물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는 빗질도 할 수 없습니다. 펌도 걸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모발에서 이 끝부분, 이런 부분은 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르지 않기 위해서는 나온 물질이 바로 브라질리안 케라틴인 거죠. 브라질리안 케라틴은 이래 떨어진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코팅합니다. 다른 물질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손상모의 경우는 구조가 스펀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발에 단백질이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단백질에 소위 말하는 페인트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복구가 된 것처럼 윤기도 나고 빗질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사들이 이 물질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극손상모를 펌도 올 수도 없고 자르기는 또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알칼리와 환원제로 처리했을 때 바로 녹아버리는 그러한 머리카락일 때는 할 수 없이 이전에 말씀드린 페인트로 코팅하는 그게 바로 브라질리안 케라틴입니다. 브라질리안 케라틴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이상 처리하기 힘든 극손상모를 일시적으로나마 복구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브라질리안 케라틴입니다. 대신에 브라질리안 케라틴은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술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펌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유지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매직품은 단점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연화를 반드시 해야 되고 알칼리와 간원제와 손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일반 매직품을 하면 그 머리카락은 손상무가 됩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매직품을 할 때와 브라질리안 케라틴을 할 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 강의에서 제가 플라스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플라스틱이 아미노 플라스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미노 플라스틱이 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미노 플라스틱은 알데하이드와 아미노기를 반응시키면 열경화성 수지가 됩니다. 우리 플라스틱의 종류는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로 나뉩니다. 열경화성 수지란 열을 줬을 때 딱딱하게 경화가 되는 걸 열경화성 수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를 때 열을 주면 경화가 돼서 딱딱하니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열가소성 수지는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를 사출할 때 P나 PP는 열을 주면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그 수지를 열가소성 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브라질리안 케라틴에 들어있는 물질은 열경화성 수지입니다. 그럼 열경화성 수지가 무엇이냐? 열경화성 수지의 가장 대표되는 수지가 우레아 수지입니다. 우레아 수지는 1920년 독일의 바디시사가 개발하여 현재까지 섬유, 목재, 제지, 기루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라질리안 케라틴도 그 수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섬유입니다. 그래서 남미나 미국에서 처음 개발했을 때 섬유 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섬유를 짜는 것은 사람 머리카락하고 똑같이 하나의 시로락입니다. 그런데 섬유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짜여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걸 하나하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해요. 섬유에서 위에서 아래 수직 방향을 경사라고 표시합니다. 우리 경도 위도 할 때 경사입니다. 옆으로 가는 것을 위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섬유를 처음 직조를 해놓으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너덜너덜하고 이걸 그냥 팔 수가 없습니다. 제품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것을 고정시키고 빳빳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레아 수지입니다. 근데 브라질리안 케라틴도 우레아 수지입니다. 우레아 수지. 이 수지의 근본 이게 반응 기전입니다. 우레아 플러스 포르말린. 그 근본은 아미노 플라스틱은 알데히드 플러스 아미노기 거기다가 그럼 아미노 플라스틱이 됩니다. 열 경화성 수지를 했죠. 여기 열을 주면은 딱딱한 플라스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알데히드와 요 기기를 알데히드라고 표현합니다. CHO. 요게 들어간 물질은 알데히드입니다. 반응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럼 뒤에 우레아를 합치면 우레아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기, 요걸 아미노기라고 합니다. 아미노. NH2. 근데 우리 여러분 NH2기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아미노산 기본 구조가 R, C, COOH, NH2입니다. 우리 머리카락 속에도 아미노기가 엄청 많이 거기다가 알데히드를 넣어가 열을 주면은 딱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라질리안 케라틴을 시술하면서 원장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백질을 넣는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알데히드기와 우리 머리카락 말단계에 많이 존재하는 아미노기가 열을 받으면 플라스틱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미노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레아 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라질리안 케라틴도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질리안 케라틴에서 케라틴을 왜 썼을까요? 그거는 팔기 위해서 단백질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만들어낸 명칭이 케라틴인 것입니다. 케라틴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유튜브를 보면은
원장님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 케라틴 단백질을 듬뿍 넣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브라질리안 케라틴을 지수를 받았다 해서 머리가 절대 복구되는 건 아닙니다. 코팅이 돼서 플라스틱 코팅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브라질리안 케라틴에 쓰는 알데히드 종류, 그걸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모가 급격히 증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모발 관리가 불가능, 해결 방법으로 남미 미국에서 아미노 플라스틱을 이용한 손상모 관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특히 미국이나 남미 쪽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국내에서도 브라질리안 케라틴으로 소개되어 점차 사용이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손상모 증가로 인해서 점점 브라질리안 케라틴 시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리안 케라틴을 안에 들어간 수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수지하고 글라이옥산산 수지입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서 정확한 원료를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미노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기본 물질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알데히드기, 두 번째는 아미노입니다. 지금 포름알데히드 수지는 사용 알데히드가 포름알데히드입니다. 이렇게 생깁니다. 알데히드 물질 중에 가장 간단한 물질입니다. 분자량도 30, 침투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pH는 3.0에서 4.0입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용 아미노 물질은 모발 속의 아미노 장기, 모발이 아미노산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수많은 아미노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상모일수록 아미노기가 더 많아집니다. 왜? 결합된 게 분리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PPT도 마찬가지입니다. PPT가 뭡니까? 단백질을 잘라내기 때문에 여기도 아미노 장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포름알데히드 수준입니다. 이거는 미국 남미 제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프레스 작업실, 포름알데히드 휘발로 자극적인 매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작아 침투 속도가 빠르고 코팅 효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글라이옥산산 수지라는 게 그 다음에 많이 쓰입니다. 자, 글라이옥산산 수지는 사용 알데히드가 글라이옥산산입니다. 분자량이,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요 CHO, 요게 알데히드기라는 거예요. 글라이옥산산에도 알데히드기가 있죠. 대신에 뒤에 붙은 부분, 요게 카르보필기로 상승을 나타냅니다. 자, 분자량도 74니까 포름알데히드보다 훨씬 크죠. 30, 40. pH가 2.5에서 2.5. 근데 여기서 글라이옥산산 수지가 왜 대체품으로 나왔느냐? 그거는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때 채집 증후군이라는 거 있죠. 채집 증후군이 뭡니까? 포르말린 가스 때문에 채집 증후군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자, 벽지, 그 다음에 마룻바닥, 가구, 전부 다 포름알데히드 수지가 있으니까 이 포르말린 가스 때문에 눈이 맵고 두통을 일으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아파트 새집 증후군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글라이옥산산 수지로 대체가 됐습니다. 왜? 요거는 몸에 유해합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애기들 기저귀, 속옷, 옛날에 그것도 섬유니까 전부 다 요걸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애기들 속옷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서 20년, 30년 전에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체한 게 글라이옥산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을 알면서 과연 어느 걸 써야 맞는 건지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서 들어온 브라질리안 케라틴 제품은 거의 알데히드기가 포름알데히드였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에서 분류한 1급 발암물질. 그 다음에 새집증후군,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성인은 물론 어린이에게 굉장히 유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7년에 브라질에서 이 시술을 받은 여자가 샤워하다가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교육을 하는 거는 이걸 쓰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쓰더라도 몸에 나쁘지 않은 다른 제품이 있으니까 그걸 쓰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내가 참 화가 나는 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장님이나 물건을 파는 수입자나 다 포르말린 들은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걸 일반 소비자한테 그 시술을 한다는 것은 그건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제일 지금 여러분한테 화를 내는 거는 정말 자기 단골 손님한테 포르말린이 들은 제품을 그것도 200도 열에서 시술 받는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그러면 정확하게 고지를 하든지 알고 있으면서 그걸 자기 단골 손님한테 해준다는 건 진짜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자, 글라이옥살 산 아닙니다. 산은 산이지만 이것도 알데히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 뭐 이런 분자량이 커질수록 알코올도 올라가죠. 메탄올 먹으면 죽지만 에탄올 먹으면 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대신에 약간 효과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라이옥살산은 어디 많이 들었느냐? 식물에 미숙한 과일이나 덜 익은 과일이나 어린 잎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오줌에도 극히 미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알데히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겁니다. IACR 국제 화장품 물류 기준집에도 분명히 등록되어 있고 사용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건 브라질리안 케라틴 하는 것은 편리하고 좋습니다. 대신에 절대 포르말린들은 브라질리안 케라틴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대체품인데 왜 이걸 자꾸 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화장품 원료 기준집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말린에 관해서 분명히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합 금지입니다. 소량을 넣어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배합 금지. 단, 넣지는 않았지만은 넣은 다른 화합물에서 포르말린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0.2%. 옛날 우리 유동골뱅이 포르말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첨가는 안 했는데 거기서 자연적으로 미량의 포르말린이 나오고 그럴 경우에는 요 농도 이하에서는 허용됩니다.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인위적으로 포르말린을 넣을 수 없습니다. EU 대학금지 포르말데히드로서 5% 이하.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일 하드니스. 매니큐어에는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매니큐어도 똑같이 아미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근데 매니큐어는 그래도 머리카락보다는 좀 덜 위험하니까 5%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똑같은 물질이라고 보면 절대 없고 뭐 그런 단백질 그런 거 아닙니다. 아미노 플라스틱. 일본 대학금지. 미국은 어떻습니까?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포르말린 덩어리라고 보십니다. 캐나다하고 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시중에서 수거한 미국 수입 브라질리안 케라틴 전 성분표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을 하고 하는 게 다른 제품을 비하한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의 명칭은 다 지웠습니다. 상품명이. 그러나 그 제품의 전 성분표를 그대로 사진을 찍습니다. 자, 인그리디언트를 보십시오. 전 성분은 물, 알로에, 아크릴, 소듐, 아크릴. 어디에도 알데히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포르말린을 썼으면 떳떳하게 포르말린을 썼다고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알데히드가 없습니다. 이래가 수입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입업자가 의도적으로 한 건지, 제품은 메이드 인 USA입니다. 과연 이게 상도 이상 맞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곳에도 알데히드가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30년 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본사가 석류였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우리아 수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포르말린 냄새는 그 자리에서 알았죠. 근데 이 제품을 뚜껑을 열면 진짜 포르말린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 기준을 보면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제입니다. 그럼 신고하고 아무것도 안 들었다. 자, 그럼 여기 사고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말 나쁜 사람. 떳떳하게 표시를 하든지, 안 들어오든지. 그다음 두 번째, 요거는 미국에서 벌크로 들어와서 소분한 회사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정제수, 프로필렌 그리콜, 아이소파란, 다이소듐, EDTA,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미네랄, 어디에도 알데히드가 들었다는 말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브라질리안 케라틴 시술을 받으실 소비자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술을 받기 전에 포르말린 안 들은 제품으로 해주세요. 논 포르말린 제품. 여러분들 미도 중요하지만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의 목입니다. 미용사들은 금전적인 유혹에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한 번 시술에 비싸게 받는 즉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건강은 생각할 돈 앞에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제품은 포르말린이 들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내가 깜짝 놀란 건 어디에도 알데히드가 적혀있죠. 자, 그러면 이 대용으로 뭐를 써야 될까? 여러분들은 포르말린 쓴 제품보다 만약에 굳이 사용하신다면 글라이오산으로 된 산열 수지란 산열 트리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산열 트리트먼트. 자, 산열 트리트먼트도 지금 시중에서 선전하고 있는 게 잘못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단백질에다가 산을 가해서 열을 가하면 경화가 일어난다.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글라이옥살산도 알데히드가 들어있는 요 알데히드하고 아미노기가 만나면 똑같이 아미노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과 똑같이 아미노 플라스틱 수지가 발생됩니다. 근데 요게 자세히 보십시오. 알데히드 중에 비교적 안정하고 국제 화장품 원료집에 등재돼서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쓰시거든요. 여러분들 목숨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이 머리카락은 인도 여자 머리카락입니다. 인도 여자는 어떻습니까? 내추럴 에스클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죠. 브라질리안 케라틴은 건강모에 하는 게 아니다.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손상모에 주로 많이 하는 거니까 이 머리를 3번 제가 탈색을 시켰습니다. 탈색시키고 그 다음에 미국 브라질리안 케라틴 제품으로 시술을 하고 2번 샴푸로 세척해 겁니다. 이쪽은 일본 글라이오산산 수지를 쓴 산열 클리닉으로 처리를 하고 2번 세척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합니다.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면은 여러분 생명이 위험합니다.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가 과연 포르말린 등 미국산 제품을 써야 할까? 그걸 받는 아무 죄 없는 소비자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지만은 브라질리안 케라틴의 진실 꼭 머리에 명심하시고 이걸 수입하는 업자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떳떳하게 표시를 하시라. 그럼 마지막으로 글라이옥살산 수지 든 제품을 제가 공인기관에 포르말린 체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 미국 거는 지금 체크 중입니다. 그것도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제가 일본에서 출장 중에 구입한 산열 클리닉이라는 겁니다. 알데히드 원으로서 글라이오살산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공인기관에서 시험 항목 포르말린 시험 결과 검출 안 돼. 포르말린이 검출될 이유가 없습니다. 포르말린을 안 썼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계속 사용하신다면 저도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꼭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쁜 거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